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내심 바랐던 연말 특수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고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 중인 이승기 씨. 테이블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식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임과 회식이 중단되면서 단체는커녕 손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있다가도 다 취소되고요. 거의 이제는 연락도 안 오고요. 일단은 너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 사람들부터 안 다니니까 그게 제일 심한 거죠. 너무 촉박하게 9시에 딱 문을 닫아버려야 되니 손님들도 조금 늦게 오시면은 빨리 먹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저희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고요. 춘천 대표 먹을거리 닭갈비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단체 예약이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한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최악이죠, 그거는 진짜. 최악의 선택인데 그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기가 딱 그 시기. 대학가 상인들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강총회 등 방학 전 학생들이 모임이 대부분 취소된 탓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해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상인들에게 내년 1월은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임대료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이런 게 나가야 되니 뭐 모든 가게가 다 똑같겠지만 좀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밖에 없을.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 도내 곳곳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은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올해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의 손길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진 17일. 홀로 사는 권영희 할머니 집에는 오늘도 냉기가 감돕니다. 방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갑지만 기름값이 무서워 보일러는 안 튼 지 오래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집 안에서도 외투, 장갑은 기본입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연탄으로 난로를 떼는데 이마저도 아까워 한 장으로 가까스로 하루를 버팁니다. 연탄 가려면 연탄재 내다 놔야지, 연탄 또 갖다 놔야지 하나씩. 그래서 전기 장판을 깔아놨잖아. 그건 이제 그거 써. 그러면 도움이 돼요. 추운 날씨에도 할머니는 매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평일 점심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못 가고 앉을 짜증만 있으면 앉았다가 한 2시간 가. 지난해에는 노인 일자리로 조금이나마 돈을 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이마저도 못하고 있어 할머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경기가 움츠러들자 복지관도 걱정입니다. 평소보다 연탄 후원이 30% 정도 줄고 봉사자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고요. 또 그럼에도 또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또 따뜻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연탄 등의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이번 겨울,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역 연쇄 감염이 이어진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시민 대상 선별 검사를 벌였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도 크고 작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최근 닷새 동안 강릉 시민 5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의 강행군에 인근 군부대와 병원, 결핵협회도 힘을 보탭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은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친 겁니다. 이 어려울 때도 지금 현재 많이 동참하셔서 약 한 3억가량 현재 모금을 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노력이 더해지면서 지난 11일 21명까지 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강릉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24일까지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모든 시민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 시민 21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아야 확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스키장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도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 바깥 활동이 많은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또 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지키고 또 지역과 또 일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0명 넘게 늘면서 코로나19 파도가 몰아친 강릉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침체를 겪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그래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힘을 북돋워 그저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원주 중앙시장 먹거리 골목으로 가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중앙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그냥 먹거리 시장으로 됐잖아요, 여기가요. 여기 골목에 오면 반찬, 이런 전, 그런 유지레벨, 이런 과질 같은 거, 제사용품 파는 거. 시장 골목의 한 반찬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유쾌한 웃음소리. 한눈에 봐도 똑 닮은 세 사람은 집에선 모녀지만 일터에선 분업이 확실한 사이입니다. 영업관리잖아요. 영업관리.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막내다 보니 애교? 여기는 원주시 중앙동 62-1번지 중앙시장 다동과 중원 전통시장이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먹거리 골목입니다.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단골 손님들이 줄을 잇는 반찬 가게. 단연 손꼽는 인기 메뉴들은 만들어 놓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이하고 계란말이. 근데 둘 다 없어요? 네. 결혼날 장난 항상 그랬어요. 내가 뭘 사러 오면 다 떨어지거나 그 다음날 만들거나 그 비결은 한평생 한식당을 이끌어온 어머니의 손맛보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제 쉬려고 했는데 또 제네가 이거 또 해보고 싶어서 해서 그래 아직은 뭐 조금 그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넛은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런 반찬 가게에 무심히 배달된 간식. 인심후한 옆 가게로 들어서자 어느 손님이 남긴 글귀가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처음 만난 너네들이 끝까지 좋게 가고 이 고깃집처럼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그 고기 맛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다음날 저 글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어린 자녀를 뒤로하고 정육점부터 소 특수부위 가게까지 밤낮 없이 생업을 이어온 부부.
이제 아이들은 장성했고 시장 내 소고기 가게는 20여 곳으로 늘어 특화 골목을 이뤘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달콤짭짤한 국물 속에서 빛깔 좋은 족발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저녁 찬거리를 고민하는 주부, 퇴근길 술안주를 물색하는 혼술족을 기다리며 사장님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이제 뼈에 붙은 거 뜯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요것만 드세요. 요거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이제 딱 소주 한 병 아니면 밥에 밥 반찬으로 딱 하시면 딱 좋아요. 족발 삶는 온기로 가득한 이곳에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개주라고 삼촌이 맞다 잘 줘요. 고기 묻혀가지고. 족발만 몇 개씩 들고 나가면 옆에서 홈런 친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응원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곳곳에서 풍기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는 그야말로 이 골목의 백미입니다. 축하할 일도 기념할 일도 함께 할 일도 줄어드는 이 시기 따뜻한 전 한 장이 위로가 되길 전가게 사장님은 바랍니다. 음식을 사러 와도 뒤로다 이렇게 물러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가오게끔 우리가 따뜻하게. 신선한 재료와 청결이 곧 맛이라는 족발집 사장님. 손님의 믿음을 지키는 게 곧 자존심이라는 반찬가게 사장님. 지나온 인생의 거울이자 여생을 맡길 휴식과도 같은 이곳. 열심히 살면서 저렇게끔 좀 뭐 한 서너 가지라도 해보고 싶고 더 나은 곳을 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5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래나. 내가 5년 되면 이제 70대거든. 그때까지 하려고. 시장에서의 삶은 힘들수록 더 덜어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시장, 자유시장, 그다음에 새벽 시장과 더불어서 시민 전통시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어울려 있어서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특화된 그 재래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중에 근대 역사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쪽에도 획기적인 그 발전 방향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예산이 한 340억 정도가 됩니다. 구도심에 대규모 예산 투입과 더불어서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원주 중앙시장 먹거리 골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요즘 도내에서도 수소 차량 많이 보실 텐데요. 올해 삼척에 이어 내년에 춘천 등 도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수소 차량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 수소 차량 구입 지원금은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소 충전소 설치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소 차량을 구입한 박유창 씨. 가장 가까운 충전소인 경기 하남까지 왕복 150km가 넘는 원정 충전에 대한 불편은 있지만 기존 내연 기관차와 비교하면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소차의 특징인 친환경과 정숙성뿐 아니라 유지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0일에 한 45,000원 정도 이제 기름값이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그럼 45,000원 정도면 30일에서 40일 정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확실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차량 구매 비용 지원도 박 씨가 수소차를 사기로 한 큰 이유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0만 원을 지원받아 3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차 보급을 본격 시작한 지 2년 만에 도내에 등록된 수소 차량은
1000대에 근접했습니다. 보급률로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수소차 보급을 내년 1300대까지 늘리고 오는 2023년까지 약 2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원정 충전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삼척에 이어 내년에는 춘천과 원주에 충전소와 수소 생산시설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계획만큼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준공되지만 춘천 학곡리 공영차고지에 들어설 계획인 생산시설과 충전소 그리고 원주 지역 충전소는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에 운영 중인 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중압 충전 방식으로 운영돼 5개월째 충전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입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수소차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비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강원도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각각 250만 원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비는 안 줄었어요. 예. 6,250만 원이 이제 국비였고 도에서 1,000만 원, 시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250이었거든요. 750을 얘기를 했거든요. 도에서도. 예. 그러면 이제 500이 주는 거죠. 도 250 주고 시 250 주니까. 강원 유딜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수소산업. 수소산업의 주춧돌 격인 수소차량 저변 확대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7월 원주시가 도내 첫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과학관이 준공되면 생명 의료를 주제로 한 도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에 조성 예정인 국립과학관, 국내 6번째이자 도내에서는 처음 건립되는 전문과학관입니다. 원주시는 이곳에 생명의료를 주제로 지역 의료기기 산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과 비대면 의료 등 의료산업의 발전 과정도 모은다는 구상입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단체나 그 설문조사 결과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 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과학관은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기지 내에 조성 예정인데 캠프롱 부지 오염조사 결과 비오염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학관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 관련된 주제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수많은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나 많은 관광객이나 여기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태장동이 그 과학관 말고 조금 더 어린이를 위한 거, 그다음에 전문적인 거를 좀 더 유치를 해가지고. 원주시는 이 밖에도 인근의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을 추가 유치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하고 관련 일자리는 900개 이상, 생산 유발 효과도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해 말부터 서울 춘천고속도로 덕소 3패부터 춘천분기점 구간 통행료가 1,600원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대구 부산은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달 말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영고속도로에 1.1배 이내로 내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